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머니 최성자 여사가 누구인지 그녀의 삶과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최성자 여사는 1934년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최종구와 어머니 이덕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강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학문적 열정은 곧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학자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갔습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여성 학자의 모범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학문적 성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윤기중과의 만남과 결혼은 그녀의 삶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결혼 이후 교직에서 물러나 가정에 헌신하게 되었고 1960년 12월 18일에는 장남 윤석열을 낳으며 어머니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1964년에는 딸 윤신자를 출산하여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훗날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최성자 여사의 길은 단순히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수식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자로, 어머니로,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시대를 살아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화려한 타이틀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쉽지 않던 시절, 학문과 가정을 동시에 껴안으며 버텨낸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장남 윤석열이 정치의 길을 걸어 대통령에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뒷받침을 떠올리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학문적 업적과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말년의 삶까지 최성자 여사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어머니라는 역할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그녀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학문과 가정을 선택하며 한 시대를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어온 시대적 변화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태어난 그녀는 일제강점기의 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혼란을 거쳐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잃지 않았다는 점은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진 그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여성들이 학문을 이어가기 쉽지 않았던 시절,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최성자 여사가 가진 지적 역량과 리더십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교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현실은 시대적 한계와 사회적 기대가 그녀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1960년대 초, 그녀는 윤기중과 결혼했습니다. 윤기중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학자였으며 부부는 지적인 교류와 학문적 이해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1960년 12월 18일, 장남 윤석열을 낳으며 가족의 중심은 학문에서 자녀 양육으로 옮겨갔습니다. 윤석열은 훗날 검사와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에 오르게 되며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지만 그 시작은 어머니 최성자 여사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어 1964년에는 장녀 윤신자가 태어났습니다. 윤신자는 훗날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키며 어머니의 말년을 함께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간 그녀의 삶은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이자 조용히 가족을 뒷받침하는 내조자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성장하면서 보인 뚝심과 강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함과 연결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성자 여사가 보여준 인내와 헌신은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서 굳건히 서도록 만드는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뚝심 있는 성격과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고집스러울 만큼 소신을 지키려는 모습에는 어머니의 기질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점은 최성자 여사가 단순한 가정의 어머니를 넘어 한 사람의 인격적 기반으로서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이후 교직을 떠났지만 그녀의 학문적 기질은 가정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학문을 중시하는 태도와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훗날 윤석열이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아낸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깊은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시대가 주는 제약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었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토대를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가정사와 부모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성자 여사는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이 공식 행사에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철저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활동이 제한적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과 삶의 태도에도 깊이 연관된 선택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남편 윤기중 교수가 세상을 떠나며 그녀는 오랜 배우자와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의 죽음은 그녀의 노년기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이후 그녀의 곁에는 딸 윤신자가 남아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윤신자는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말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2025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최성자 여사는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앓아왔으며 최근 들어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서대문 자택에서 치료를 받으며 딸의 보살핌 속에 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단 있는 학자이자 한 시대를 살아낸 지식인이 노년에는 기억을 잃어가는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삶의 무상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가족들이 철저히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정치적 상황이나 아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보호 차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조용한 삶의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학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가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기중이 학자로서 지켜온 학문적 엄격함, 어머니 최성자가 보여준 강인한 인내와 학문적 열정은 모두 윤석열의 성격과 삶의 철학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성자 여사는 정치적 무대보다는 늘 가정 안에서 조용히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모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최성자 여사는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상징성을 넘어한 여성의 굳건한 삶의 서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문과 가정, 성공과 실현, 그리고 노년의 고독까지 그녀의 삶은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그녀의 현재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결국 인간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사실을 최성자 여사의 삶은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녀가 보여준 교육자적 면모와 가정 내에서의 헌신입니다. 그녀는 결혼 이후 교직을 내려놓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여전히 교육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과 책임감을 삶의 기본으로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장남 윤석열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학업 태도와 소신 있는 성격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심어준 가치관의 산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태도는 때로는 강직하다는 평가를
때로는 고집스럽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최성자가 강조했던 원칙과 신념이 그대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성자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자세를 몸소 보여주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사회적 활동을 즐기기보다는 조용히 가족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가정 안에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코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낸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족의 일상 속에서 작은 원칙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태도는 그녀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강력 사건을 다루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건을 밀어붙였던 강단은 사실상 어머니가 가정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온 가치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뒷받침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빛나는 위치에 있던 적은 거의 없지만 그늘에서 가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버텨온 존재였습니다. 남편 윤기중이 학문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며 숱한 논란과 갈등을 겪을 때도 그녀는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가족이 공개석상에 등장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최성자 여사는 끝까지 묵묵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세 때문이 아니라 평생 유지해온 그녀의 삶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성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약되던 시절에도 학문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결혼 이후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역할과 그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한 여성의 초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최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학문과 가정, 원칙과 헌신이라는 키워드로 기억되어야 할 인물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윤기중 교수를 떠나보낸 뒤 그녀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딸 윤신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치매 증상이 심화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때 학자로서 강단에 서던 그녀가 이제는 기억을 잃어가며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삶이 지닌 아이러니와 덧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은 최성자 여사를 최대한 존엄 있게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소식은 일부러 전하지 않고 집안 내부에서는 정치와 무관한 일상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조용한 삶의 태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아들의 권력을 이용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묵묵히 뒷자리에서 가족을 지켜온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년기의 최성자 여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의 삶에서 권력이나 명예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가족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많은 이들에게 노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고 부모 세대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것과 달리 어머니의 삶은 한없이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용함 속에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집안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특권적인 삶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성자 여사의 여정은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노년에 들어서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길. 그것은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학문적 열정과 가정에 대한 헌신, 그리고 현재의 병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인간의 삶이 지닌 복합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제공했던 어머니. 그 이름이 바로 최성자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걸어온 궤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결혼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보여준 강인한 인내와 책임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교육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올곧은 가치를 심어주고 삶의 원칙을 지켜온 어머니의 존재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최성자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아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변치 않는 가치라는 점.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커도 결국 인간을 지탱하는 것은 따뜻한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치매라는 질병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현재의 모습조차 오히려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책임을 더 깊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끝까지 조용히, 묵묵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언행보다 침묵과 내조로 가족을 지켰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학문에 매진하고 가정을 돌보며 말년에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지내는 그 여정은 한 사람의 인생사이자 동시에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성자 여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대통령의 모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준 삶의 태도,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선택,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비추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현재의 교훈이자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삶의 본보기로 남을 것입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지탱했던 그녀의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퇴색되지 않을 가장 숭고한 어머니의 초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